우주에서 레이저 빔을 쏴서 불을 질렀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이 패널 하나하나에서 마이크로파가 발생하고 발생 장치 여러 대를 사용하면 일직선으로 강한 마이크로파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 우주 속 모든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이클립스입니다. 최근에 캐나다 산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5월부터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불이 꺼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400곳 넘는 곳에서 불이 나고 있고 200군데 넘게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아주 상황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져온 이 클립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캐나다 산불에 투입된 헬기인데 좀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헬기가 물이 아니라 지금 불을 뿜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헬리 토치라고 불리는 헬기인데요. 산림과 산림 사이를 태워서 산불 확산을 막는다는 겁니다. 나무를 아예 없애서 산불이 안 나가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진짜 불을 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일부러 산불을 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영상도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Here's last night. Here's today. All of southeast Quebec just caught on fire, guys. All of it. Insane. 지금 보시면 동시에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산불을 뜻하는 건데 이렇게 동시에 산불이 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네. 뭘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레이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누가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펼고 있더라고요. Humanity left only destruction. 그래서 저희가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하얗게 반짝이는 것들이 바로 번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벼락이 친 지점에 다음날 이 지점에서 딱 산불들이 일어납니다. 오. 그러니까 벼락으로 인해서 산불의 불씨가 생겼고 네. 이게 보면 방향이 다 같잖아요. 다음날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이 좀 더 커지고 연기도 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불의 45%가 벼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뭔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공격했다?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이죠. 이러한 음모론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2년 전인가 캘리포니아 산불 났을 때 우주에서 레이저 빔을 쏴서 불을 질렀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저도 그걸 봤어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지역 언론에서 무슨 기사들이 나왔냐면 캘리포니아 산불은 스페이스 레이저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 다음 말이 더 웃겨요. Expert wants people to stop asking about it. 뭔 말이죠?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그만 좀 물어라. 그만 좀 물어라. 네, 지역 언론에서는 이거 물어보지 좀 말라는 기사까지 날 정도로 네. 이 지역에서는 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모론이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위성들을 무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2018년도에 이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달이요? 중국이 인공 달을 만들어서 띄우겠다고 했는데 인공위성에다가 엄청나게 거대한 거울을 달아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도시를 비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밤에도 환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걸 발사한다고 한들 문제인 게 실제로 밤하늘에 보면 우리가 우주정거장이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근데 그 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런 걸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거울도 굉장히 커야 될 거고 효율도 커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로는 사실 아직 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닌 게 최근에 우주 태양광 발전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는 지금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실제로 우주에서 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겠다. 이 개념은 우주 레이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태양빛에서 받은 에너지를 인공위성에서 받아서 이걸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여기서 나온 전기를 지구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오. 이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보려면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오.
어머, 선배 머리 안 감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멋있네요. 어. 여기가 이제 경남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입니다. 여기서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실험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예요. 이 패널 하나하나에서 마이크로파가 발생하고 요거를 반대편으로 쏴주는 거거든요. 반대편에 뭐가 달려 있냐면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중에 이 부분들에는 LED 전구를 달아놨어요. 왜 달았냐면 전기가 통하면 LED 전구에 빛이 나도록 설계를 해뒀습니다. 자, 반대편 저쪽에서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에서 마이크로파를 쏴주면 여기 58m 떨어져 있는 수신부에 딱 불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 여기에서 불이 들어온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겠죠? 전기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58m 떨어진 거리까지 전기를 쏴줬다는 거예요. 마이크로파는 그 전자레인지에 나오는 그 전자파랑 비슷한 거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생 장치 옆에서 바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 주변으로는 에너지가 상쇄돼서 약해집니다.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죠. 빛의 이중성. 빛은 입자기도 하고 뭐죠? 파동이다? 그렇죠. 오.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쏘게 되면 네. 이렇게 파동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마이크로파를 같은 위상으로 또 하나 발사를 해볼게요. 강한 지점과 약한 지점이 생길 텐데 이 강한 지점에서 마이크로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이 둘이 합쳐져서 더 강해지게 되고 약한 지점에서는 더 약해지게 됩니다. 네. 요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 여러 대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지점에서만 마이크로파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직선으로 강한 마이크로파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럼 나머지 지점에서는 마이크로파들이 상쇄돼서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우주에서 전달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인공위성이 한 3만 킬로미터 이상 떠 있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2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먼 거리인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마이크로파를 쓴 이유가 그건데 마이크로파는 먼 곳을 이동해도 손실률이 굉장히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태양광을 받아서 그걸 마이크로파로 바꾸고 또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실은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90%는 손실되고 10% 정도는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손실률이 90%나 되는데 굳이 우주에서 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태양 에너지는 지표면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위성이 있는 곳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는 지표면에서 받는 에너지의 최소 8배입니다. 거리가 더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받는 에너지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밤에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데 맞아.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좀 날이 흐리니까. 우주에서 발전하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24시간 365일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발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지구 어디로든 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밤이더라도 위성은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네. 밤에도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아까 그 레이저 위성도 아직 전력이 부족해서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레이저 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근데 그렇게 강한 출력의 레이저 위성을 만드는 게 아직은 불가능해요. 그걸 띄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크기가 최소한 1000m가 돼야 될 걸로 보거든요. 1000m요? 그렇죠. 1km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까지 인류가 띄운 가장 큰 우주 물체가 이 ISS거든요. 이게 국제 우주 정거장이에요. 아. 근데 이게 모듈형으로 하나하나 조각조각 띄어서 우주에서 조립했는데 아, 이것도 조립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 크기가 108m밖에 안 돼요. 108에서 109 정도, 109m 정도. 이거에 10배 되는 위성을 우주 공간에서 조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성을 조립하는 것 자체는 네.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성에 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만 보낸다면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수많은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데 드는 비용 이게 문제니까 위성 발사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야지만
이런 우주 태양광 위성도 발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한 나라만 해서도 안 되겠고 또 여러 나라들이 좀 협력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핵융합 발전을 전 세계가 같이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걸 정말 차세대 에너지로 쓴다고 하면 한 나라가 만든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온 나라들이 기반 기술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우주 태양광 실험 위성을 우주로 이제 날려 보낼 계획이거든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산불 괴담 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우주 태양광까지 얘기가 흘러왔네요. 이렇게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우주 속 과학 이야기 저희 이클립스에서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클립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